네, 안녕하세요. 금일 4월 25일 현재 시각 9시 10분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송 링크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방송 링크 올려드렸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화면 터치하시면 별표 마크가 있죠? 체크해 두시면 제가 방송 켰을 때 자동으로 알림이 갑니다. 주식초보님 어서오세요. 핑크 천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기다린 미양님 어서오세요. 네, 어서도 오시고요. 추천업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자, 오늘 4월 25일 봐보도록 하죠. 어서도 오세요. 자, 일단은 지금 지수가 계속 하락 중이죠. 지수에서 하락 화살표가 뜨고 일봉 추세가 무너졌죠. 그래서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수에서 반등이 나오려면은 빨간 화살표가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 지수부터 보시면요. 그동안 지수가 쭉 우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분에서도 하락 화살표가 뜨고 빨간 화살표 뜨고 반등이 나왔죠.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가 나오면서 우상향 추세를 쭉 유지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상향 추세가 하락 화살표 뜨면서 이전 화살표를 깨버렸죠. 그러면 일반적인 종목들도 같이 빠집니다. 보통 이슈가 약하거나 또는 뭐 저점에 매집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지수 따라서 빠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골 파고 가든지, 네. 아니면 쌍바닥을 찍고 가든지, 아니면 이전 저점까지 지수 따라서 빠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지수가 하락할 때 우리가 빠른 수익을 그 당일날에 보려면요. 그 전날에 힘이 강한 종목들, 이미 돈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을 위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지수가 하락함으로써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4일 연속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825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화살표 매매 패턴에 의해서 하락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빨간 화살표 떠야 빠른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수에서 빨간 화살표 뜨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지수 따라서 빠졌던 종목들이 저점을 형성하고 서서히 반등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하락장일 때는 우리가 힘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 그런 화살표 거래량 종목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어저께 VIP 방송에서는 뭐 가스텔 바작, 뭐 AFW, KC 코트렐, 뭐 상상 인더스트리, 하나 갤러리아 우우 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면요. 장블랑님 어서오세요. 몰빵 부회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VIP 방송에서 가스텔 바작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수가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가스텔 바작은 빨간 화살표 뜨고 황금 화살표 뜨면서 초록 라인을 돌파 시도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리고 어저께 핑크 화살표, 첫 핑크 화살표가 나오면서 초록 라인을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세력이 원하는 급등 패턴이 초록 라인까지 매물 소화를 했고 눌러준 자리에서 초록 라인을 다시 재돌파했죠. 그러면 깜장 라인을 돌파하면 내일 황금 라인 부분까지 추가 돌파 상승을 할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기준을 드렸죠. 보시면요. 자, 오늘
보시면 정확하게 이 핑크 화살표 캔들의 3분의 1 값을 이탈 안 하죠. 보시면은 일봉 분봉 보셨을 때 그 자리에서 오늘 두 번째 핑크 화살표가 나오면서 장중 29%를 상승했어요. 보시면 오늘 어느 정도 갭을 띄었으나 분봉을 보시면요. 잡아봐요. 일단은 전일자의 종가를 보시면 전일자의 분봉 중요 지지라인이 어디죠? 하락 화살표, 빨강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상한가 붙여버리고 마감을 했죠. 그럼 이 분봉 지지라인만 이탈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도 추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녹색 화살표가 떴었죠. 그리고 핑크 화살표 뜨면서 거래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목은 위아래 살짝 흔들더라도 이 초록 라인 있죠. 이 초록 라인에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하게 되고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시점이 뭐 장 초반에 매수를 해도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일봉의 그 3분의 1 값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일봉의 첫 번째 핑크 화살표 이 3분의 1 값 있죠. 거기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돼요. 그 자리를 이탈 안 시키죠. 그리고 분봉에서도 보셨을 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시점이 초록 라인에 지지하면서 하락 화살표 뜨고 빨간 화살표 뜨는 시점. 아프선님 어서오세요. 분봉 화살표에서 하락 화살표가 파랑 화살표죠. 하락 화살표, 빨강, 그리고 핑크 화살표가 나오면서 급등하죠. 이 분봉에서도 화살표 급등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분봉상에서 장 초반에 형성된 이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그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핑크 화살표가 뜨죠. 그리고 추가적인 우상향하면서 장중에 분봉 화살표 뜨고 16%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타로 접근할 때 물론 한 번에 크게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할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여기서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장 초반에 뭐 이 종목을 500만원으로 단타할 거다, 아니면 1000만원으로 단타할 거다 정해두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신 분들은 장 초반에 500을 매수했을 경우에 이 초록 라인 화살표 지지를 받고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에 매수하든지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하셔도 돼요. 왜? 분봉상에서 충분한 매수 시간을 주니까요. 일봉상에서 3분의 1 값만 이탈 안 하면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하실 때 일봉상 올라갈 자리가 더 있는지 보면 돼요. 올라갈 자리. 깜장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황금 라인까지 또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일봉상 올라갈 자리가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조건이 되죠. 단타랑 그런 것이에요. 내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조건만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분봉상 화살표 타점이 나왔을 때 분할로 들어가셔도 되고, 만약에 바로 급등이 안 나오게 되면. 근데 분할로 들어갔을 때 좀 단점은 한 번에 들어갔을 때 바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요. 한 번 이렇게 분봉상 박스를 만들고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뜨고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거나 우리가 단타를 할 때 왜 일봉과 분봉을 보셔야 되냐면 일봉상 올라갈 자리를 보고 분봉 화살표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일봉상 3분의 1 값만 이탈하면 나는 수익을 먹는다 오늘. 목표 라인은 황금 라인 돌파. 황금 라인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9,300원까지 더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8,500원이 황금 라인 저항이었는데 그 자리를 오늘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중 29%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 접근하는 데 있어서 단타를 하신다라면 이미 힘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분봉상 위아래 파동이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분봉 화살표 보고 내가 단타를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타는 초보분들은 처음에 소액으로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100만원, 200만원으로 단타를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 그 흐름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스텔 바닥이 여기 오늘 장중 29% 상승을 했습니다. 초보분들은 이 첫 번째 핑크 화살표 거래량 터진 캔들에서 그 다음날 단타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왜? 깜짝 라인을 뚫으면 황금 라인까지 갈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올라갈 자리가 확실해 보이는 종목들을 초보분들은 좀 단타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가스텔 바닥이
이 3분의 1 값을 세력들이 깼다라면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됐을까요? 그럼 한번 눌러줬다가 밑에 이 초록 라인 있죠. 초록 라인까지 뺐다가 들어올립니다. 즉 개미를 한번 털고 가는 거죠. 근데 오늘 가스 바닥은 이 장대양봉의 3분의 1 값을 이탈 안 하니까 바로 들어올린 거예요, 세력들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종목을 접근할 때 이 종목이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지지 라인이 어디인가? 주식은요, 지지와 저항, 그리고 저항 돌파예요. 가스대 바닥도 오늘 저항인 자리를 돌파하니까 더 상승하죠.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거래량 세팅을, 라인과 화살표 거래량 세팅을 했을 때 그 저항 자리를 돌파하니까 추가 상승, 깜장 라인을 돌파하니까 황금 라인까지 추가 상승, 황금 라인을 돌파하니까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지지와 저항, 그리고 저항 돌파,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숙지해 두시면 좀 초보분들도 단타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단타는 항상 일봉과 분봉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일봉상 더 올라갈 자리가 어디인지, 분봉상 화살표 타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분봉상 어디를 이탈 안 하고 있는지. 보통 보시면 분봉 화살표에서 중요한 라인이 초록 라인입니다. 그 자리를 타고 쭉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빠질 때는 웬만한 종목도 다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힘이 들어온 종목들은 세력들이 시장이 빠져도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FW도 봐볼게요. 자, AFW도 보시면 어저께 화살표 거래량이 강력하게 들어왔죠. 보시면 AFW 이슈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황금 라인을 돌파했죠. 어저께 캔들이. 그리고 오늘 29%로 올라갔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들었죠. 한 6,400 라인까지 돌파 시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6,680원까지 갔어요. 6680.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이미 세력들이 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점에서 거래량은 들어왔지만 나간 거래량은 없었죠. 그럼 세력들이 더 위에 올려서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AFW는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니에요. 나중에 눌러주면 다시 또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박스권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다시 빠지면은 화살표 뜨면 다시 갑니다. 이런 종목들은 AFW.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살표 매매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쩔 때는 수익을 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손절을 볼 때도 있겠죠. 초보분들은.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투자금을 조금씩 올려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투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KC 코트렐도 보시면은 KC 코트렐도 최근에 화살표 뜨고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였죠. 그래서 22평 부근을 화살표 뜨고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깜장 라인을 돌파했죠. 그럼 이 종목이 올라갈 자리는 황금 라인. 근데 어저께 황금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갭 2.3%를 띄었습니다. 갭을 2.3% 띄우고 결국에 9.4%가 상승했죠. 이 KC 코트렐도 분봉을 보시면요. 자, 봐봐요. 장 초반에는 여러분들 1분봉을 보셔야 돼요. 1분 동안의 캔들. 장 초반에 핑크 화살표 뜨고 빨간 화살표 뜨고 녹색 화살표가 나왔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즉 돈이 들어왔죠. 오늘 장 초반에도. 그리고 어느 라인을 타고 쭉 가나요? 초록 라인을 타고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9% 상승을 하죠. 그랬을 때 이 분봉의 추세가 다시 밀리면 주가가 하락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분봉의 추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 분봉이 이탈 안 했다라면 더 올라갔겠죠. 그래서 항상 분봉 단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수익컷을 잡고 가셔야 돼요. 그 전 분봉의 중심가, 시가 라인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깨면은 장 초반에 9%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를 깨면은 주가가 다시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타점은 여러분들 이 화살표 타점에서만 잘 들어가시면 수익 먹기가 쉬워요. 그리고 항상 그 전날에 힘이 강했던 종목들은요, 장 초반에
여러분들이 매수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전 8시 40분 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8시 40분부터 호가가 나오잖아요. 장전 호가. 장전 호가가 좋은 종목들이 그 전날 힘이 강했고 했던 종목들이 그 다음날 또 추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살표를 활용하는 거죠. 이 화살표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세력들이 추가 상승 시킬 거니까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차피 주가는 세력들이 올려주는 거니까요. 자, 초보분들은 자 보시면 이 KC 코트렐은 사실상 이 밑에서부터 22평에서 이 핑크 화살표 나왔을 때부터 좋았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회원분들 중에서 화살표 세팅한 회원분들 중에서 이 종목을 여러 번 물어봤었죠. 근데 결국에는 저점에서 핑크 화살표 나오고 초록 라인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들어오니까 결국에 이 종목이 세력이 원하는 목표 자리는 어디예요? 그 다음은 깜장 라인, 황금 라인까지 추가 상승을 결국에는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은 걸리죠. 그게 스윙이에요. 근데 그런 시간을 투자하기가 싫다. 그러신 분들은 분봉 화살표 단타라는 거예요. 근데 빠르게 대응이 돼야죠. 그래서 빠르게 대응이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잘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점 22평에서 초록 라인을 돌파하고 거래량 뜨는 종목들을 22평 화살표 부근에서 진입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시간은 좀 투자해야 되죠. 그래서 주식은 일봉 스윙 그리고 분봉 단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주봉을 보셔야 되고 주봉 월봉까지. 근데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이 좀 장투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보통 단기 스윙이라든지 아니면 단타로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상상인 인더스트리. 상상인 인더스트리가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자, 상상인 인더스트리가 보시면은 관리 종목이지만 자 22평에서 노랑 화살표, 황금 화살표 나오고 즉 초록 라인을 돌파 시도하는 자리였어요. 자 거래량 들어오고 화살표 들어왔어요. 초록 라인을 돌파했어요. 그럼 그 다음 올라갈 자리는 어디죠? 깜장 라인. 오늘 깜장 라인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붙였어요. 그럼 내일 올라갈 자리는 황금 라인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황금 라인 돌파 시도라고 2,450원 라인 말씀드렸었죠. 상상의 인더스트리. 오늘 종가 2,625원. 황금 라인까지 이제 내일 돌파 시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상상의 인더스트리는 내일 황금 라인까지 추가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초보분들은 어떤 종목을 주로 공략하시는 게 좋으냐면 저점에서 화살표 뜨면서 이제 초록 라인 돌파나 깜장 라인을 돌파하는 그런 거래량 터진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수익 먹기가 쉬워요. 지수가 빠지더라도 오늘 지수 작살났는데 어차피 올라갈 종목들은 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저께 상상의 인더스트리도 올라갔고 어제 하나 갤러리아 우도 말씀드렸어요. 하나 갤러리아 우. 하나 갤러리아 우도 어저께 빨간 화살표 나오고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력들은 저점에서 이렇게 화살표 뜨고 급등을 시켰을 때 이거 한 방으로 절대 안 끝내요. 바로 그 다음날 추가 상승시키든지 아니면 한번 눌렀다가 가든지. 초보분들은 저점에서 첫 거래량 돌파하면서 화살표 들어온 종목들이 그 다음날 빠르게 수익 먹기가 좋아요. 내가 빠르게 대응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하나 갤러리아 우도 17,000원, 오늘 17,350원까지 갔거든요. 17,350원. 결과론적으로는 목표 라인까지 갔죠. 근데 오늘 얘는 갭을 좀 많이 띄었어요. 갭을 14% 띄어서 20% 상승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초보분들은 갭을 많이 띄우게 되면 쉽게 들어가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갭을 살짝 띄우는 종목들 있죠. 2%, 3%, 5%, 10% 내외로 띄우는 종목들. 10% 이상 띄우게 되면 초보분들 들어가기가 좀 무섭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익 먹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수 따라서 빠졌던 종목들은 지수에서 빨간 화살표 나와야지 이제 반등이 나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채팅창 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채팅창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보시면은 오늘 오전에 주요 일정 그리고
돈의 흐름 보시면 돈의 흐름에서 누보란 종목 그리고 선익 시스템 등등이 있었죠. 그리고 KC 코트렐 그리고 가스텔 바작 그리고 AFW가 있었어요. 보시면 즉 이슈가 강력하게 들어온 종목들이죠. 근데 이 종목들은 제가 어저께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잖아요. 이렇게 이슈가 확실히 있는 종목들이 그 다음날 좀 추가 상승하기 쉽고 단타로 수익 먹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특징주에서 중국 히토류 무기화 가능성 재부각 유니온 삼화전자. 유니온 삼화전자는 제가 얼마 전에 이슈를 또 올려드리기도 했었어요. 히토류 관련주죠. 월요일날 올려드렸었죠. 월요일날. 월요일날 올려드렸었어요. 유니온을 보시면 자 유니온도 저점 대비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인데 항상 22평 이 블루라인 부근에서 항상 주가가 상승하죠. 유니온이 어저께도 급등이 나왔었어요. 27% 그죠? 근데 22평에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가 떴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럼 그 다음 나올 게 뭐죠? 핑크 화살표 급등이죠. 그래서 오늘 핑크 화살표 급등이 바로 나와줬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도 얼마든지 종목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슈가 있다. 근데 화살표 거래량이 나왔다. 그 화살표 패턴에 의해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나오고 이슈가 같이 있다라면 그 다음 나올 게 뭐죠? 핑크 화살표 급등이란 말이에요. 이 화살표 매매 패턴을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로 많이 겪어보셔야 돼요. 특히 초보분들은. 특히 지수가 하락할 때 단타를 어느 정도 마스터해 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어쨌든 수익 먹을 때도 있고 어쨌든 손절 볼 때도 있고 하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 한 달 동안에 내가 수익이 얼마가 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쩔 때는 손절 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수익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단타 하거나 스윙하면서 저도 수익 볼 때도 있고 손절 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달 동안 내가 총 매매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이 났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장 시작해서 머니벌님 AFW 잘하셨고요. 그리고 KC코트레 서영배님도 잘하시더라고요. KC코트레 오늘 또 상승했었죠. KC코트레 또 잘될거야님이 지니틱스도 잘하셨어요. 지니틱스는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잘하셨죠. 지니틱스 오늘 왜 가나요? 자, 최근에 이 종목도 하락가서 빨간서 핑크 화살표 뜨고 깜장 라인을 돌파했어요. 그럼 올라갈 자리는 황금 라인. 황금 라인까지 상승했다가 여기는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 첫 번째 급등 화살표 뜨고 자 봐봐요 여러분들. 화살표 뜨고 첫 번 급등을 했다가 눌러준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종목은 어디서 반등이 나오냐? 화살표 뜨고 1차 파동이 나온 종목들은 22평 화살표 지지하고 또 급등이 나옵니다. 이게 눌림목 매매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첫 핑크 들어간 자리에서 오늘 깜장 라인 돌파했으니까 자, 이 부분 확대해 볼게요. 오늘 깜장 라인을 하락 화살표 뜨고 빨간 화살표 뜨고 깜장 라인을 돌파했으니까 이 종목이 황금 라인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여기서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눌림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차 파동이 나오고 22평 눌림목 자리에선 웬만하면 또 2차 파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의 성향에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눌림목 매매 성향이 맞을 수도 있고 사람들마다 성향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단타도 잘해야 되고 스윙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눌림목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투자금이 작으신 분들은 단타를 잘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빠르게 투자금을 순환매 시켜가지고 수익금을 계속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지 내가 핑크 화살표에 들어가서 황금 라인에서 팔고 또 눌림목에서 또 들어가서 또 22평 화살표 보고 또 들어가서 또 수익을 보고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타도 잘해야 되고 저는 스윙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뭐 눌림목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주식 매매 기법에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아요. 눌림목 매매, 돌파 매매, 그리고 핑크 화살표 단타 매매 많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소액으로 해보면서 어쩔 땐 손절도 쳐보고 어쩔 땐 수익도 먹어보고 하다 보면은 나랑 매매 화살표 매매를 했을 때 나랑 좀 맞는 매매 기법이 있어요. 거기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아요. 나만의 수익 모델을 화살표 패턴에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럼 그게 한번 내 것으로 만들어 보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해져요. 처음이 어렵지. 사실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예요. 처음이 어렵지 내가 어느 정도 그 포기하지 않고 내가 뭐 매매도 해보고 수익도 먹어보고 손절도 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 경험치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수익을 쉽게 낼 수가 있어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AFW도 오늘 보시면 분봉을 보시면 자 봐봐요. AFW도 자 봐봐요. 오늘 장 초반에 땅 시작해서 핑크 화살표, 녹색 화살표, 화살표 3개가 나오죠. 근데 거래량이 시뻘겋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급등시켜버리죠. 그리고 1분봉의 추세가 깨지고 목표 라인 부근에서 자 목표 라인 부근에서 분봉 추세가 밀리니까 어떻게 되죠? 주가가 빠지죠. 2평이 깨지면서 이 2평 지지 라인이 깨지죠. 그리고 분봉상 추세가 밀리면서 주가는 빠지잖아요. 그럼 장 초반에 이런 정도도 들어가면은 바로 수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익 퍼센테이지가 17% 정도 나와요. 그러면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 1분, 2분, 3분, 4분, 5분 만에 네, 17%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 초반에 분봉 화살표 갭은 띄운 종목들은 이 초록 라인과 이 분봉 갭만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 흔들다가도 가요. 근데 만약에 이탈하면 밑으로 빼버리겠죠. 그래서 이 화살표 매매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이 화살표 매매 패턴을 자기가 공부한 것과 공부 안 한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오늘 최영식 님이 오픈 엣지를 또 단타를 하셨어요. 최영식 님이 최근에 오픈 엣지를 화살표 보고 여러 번 물어보셨었거든요. 자 봐봐요. 오픈 엣지도 최근에 지수가 빠지면서 계속 하락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역시나 이 종목도 빨간 화살표가 뜨니까 어저께 12%가 올라갔었어요. 그쵸? 그리고 밑에 거래량이 들어왔죠. 즉 빨간 화살표 뜨고 거래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즉 매수세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나올 화살표가 뭐죠? 빨간 화살표 떴으니까 황금 화살표죠. 그래서 오늘 황금 화살표 뜨면서 14%로 올라왔어요. 그쵸? 그래서 최영식 님도 굉장히 잘하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을 가이드 해드리고 단타로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있고 스윙을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있고 어떤 종목들은 급등이 나오고 어떤 종목은 손절이 나오기도 해요. 저는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할 때 어떤 종목들은 바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종목들은 옆으로 기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추천하는 종목도 어떤 종목도 수익이 나오고 어떤 종목도 손절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화살표가 깨지면 안 돼요. 깨지면 손절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화살표 매매 기법을 익혔을 때 이 화살표 기준이 이탈하면 손절인데 그럼 실패죠. 그 종목을 내가 접근했을 때. 뭐 이거는 이탈 안 하고 바로 갔으니까 성공이죠. 저는 실패를 했을 때 내가 볼 손실은 적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손실. 즉 실패를 했을 때.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쩔 땐 실패할 수도 있고 어쩔 땐 성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확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화살표 매매 기법을 대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확률을 좀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손절을 쳤을 때 그 손절 퍼센테이지가 작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화살표 자리 이탈 안 했을 경우에 내가 먹을 퍼센테이지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들어가서 매매를 함으로써 어쩔 땐 수익 보고 나올 수도 있고 어쩔 땐 손절을 치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매매를 하면 할수록 손실은 적지만 내가 수익 먹을 때는 그 수익 모델이 커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매매를 했을 때 내가 그 화살표 기준대로 이탈할 때 손절 치고 이탈 안 하면 수익을 먹고 했을 때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계속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돼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이 나한테 생긴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스텔바자 황금 라인 도달 체크 말씀드렸었고, 황금 라인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오고 20% 급등이 나오고, 네, 추가적인 상승을 했었죠. 가스텔바자기 28%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올 때도요, 여러분들이 수익 컷을 잡으시면서 가야 돼요. 이왕 수익을 챙기는 게 좋으니까 분봉 화살표를 보고 분봉 화살표 추세라든지 초록 라인이 이탈한다면 매도를 쳐서 어차피 수익 보는 게 낫겠죠. 단타니까. 그 지수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잘하셨고, 그리고 최영신님이 최근에 STX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었어요. STX도 자 봐봐요. 이미 저점 대비해서 황금 화살표 뜨고 22평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급등 조정이 나온 22평짜리 하락가서 빨가서 뜨고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즉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제 오늘 지수가 크게 하락했었죠. 그러니까 일부러 밀어버리죠. 밀어버리는데 나가는 거래량은 없는데 오히려 어저께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22평을 지켜주고. 그럼 세력들이 이 들어온 거래량을 정리를 하려면 다시 들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페이크를 주고 간 거예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 이 황금 화살표가 떴을 때 이 3분의 1 값을 지켜줬더라면, 즉 4월 20일 날 그 3분의 1 값을 지켜줬더라면 여기서 치고 올렸겠죠. 근데 세력들은 일부러 그 황금 화살표 3분의 1 값을 깨버리고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는데 나가는 거래량이 없어요. 즉 구라라는 얘기예요. 페이크. 그러면 22평에서 다시 어저께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이 세력들은 어차피 들어온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해야 돼요. 근데 이 밑에서 정리하지는 않겠죠. 들어올려서 정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세력들의 패턴을 많이 익혀야 돼요. 주식은 암기예요, 암기.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어떤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어떤 종목들이 급등하고, 화살표 패턴에 의해서 세력들이 화살표 흐름과 이 거래량에 대해서 어떤 자리에서 주가를 급등시키는지,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은 암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TX가 오늘 또 강하게 올랐던 건 니켈 관련 이슈가 있어요. STX 인도네시아 니켈광 사업 이슈가 있으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잘될 거 아닌 지니틱스 잘하셨고요. 그리고 SI 리소스도 잘하셨어요. 서영빈님 잘하시죠? 성우하이텍도 잘하셨고 덕양산업도 잘하셨어요. 자동차 부품주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기예요, 주식은. 최근에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뭐 순환매로 상승을 했었죠.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죠? 보시면은 성우하이텍도 자 고점이었지만, 자 봐봐요. 차트를 크게 보시면 성우하이텍은 고점입니다. 그죠?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22평 부근의 화살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2평 탐사 쭉 올라가죠. 그리고 최근에도 고점이지만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럼 중요한 건 고점이지만 22평만 이탈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22평에서 화살표가 뜨면서 7.7% 상승했어요. 고점인데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서영배님은. 그죠?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또 들어가서 수익을 내셨죠. 그리고 덕양산업. 자, 덕양산업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저점일 때 요 윗꼬리 음봉에 핑크 화살표 황금 화살표 거래량 캔들을 보면서 이 종목을 추천드렸었죠.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여기 지지하고 있을 때. 그쵸? 이게 매집이기 때문에 갭을 띄어서 물량을 소화한 거란 말이에요. 즉 세력들이 저점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점에서 일부러 세력들이 갭을 띄어서 이 고점의 물량들을 소화하고 물량을 매집하고 주가를 일부러 뺀 거예요. 이 갭 하락하면서, 이 갭을 메꾸면서. 그럼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하는 시점이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예요. 하락 화살표가 파랑 화살표죠. 파랑. 그 빨간 화살표 뜨면서 지지를 하죠. 그럼 그 다음 뭐가 나오나요? 황금 화살표. 그럼 황금 화살표 뜨고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럼 이 황금화살표 3분의 1 값을 이탈 안 시키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급등을 쳐버리죠. 그리고 22평 눌러주는 자리는 다시 지지와 반등이 나옵니다. 22평 눌러주는 자리는 다시 지지와 화살표 뜨고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덕양산업도 어저께 빨간 화살표가 떴죠. 22평을 지켜주면서. 그리고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즉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 다음 나온 화살표는 황금 화살표나 핑크 화살표죠. 오늘 황금 화살표, 핑크 화살표 두 개가 뜨면서 일봉 정고점 거래량 들어온 자리를 돌파해서 상한가 마무리했어요. 쉬운 자리는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22평 자리를 지켜주고 화살표가 떴다라는 거예요. 고점이지만. 사실 초보분들은 이런 고점 들어가기 쉽지는 않죠. 근데 이 화살표 지지라인만 있다면 여기 컷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화살표 이탈하면 손절, 화살표 이탈 안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그 확률을 조금씩 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기가 쉬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궁금하신 종목도 조금 이따 봐드릴게요. 에코플라스틱, 상기 EV, 리파인도 좀 이따 봐볼게요. 그래서 덕양산업 잘하셨고, KC코트레도 잘하셨어요. 항상 수익컷 잡고 가셔야 돼요. 단타 하실 때. 지수가 안 좋을 때는 항상 수익컷 잡으시면서. 어차피 수익 챙기는 게, 그날 수익 챙기는 게 승리자예요. 잘하셨고. 제가 코스닥 지수가 계속 하락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지수 따라서 빠진 종목들은 계속 빠져요. 하지만 지수 따라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특히 저점에 있었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다시 지수가 빨간 화살표 나오고 변곡점이 나와서 다시 반등을 시작했을 때 지수 따라서 빠졌던 종목들은 다시 올라갑니다. 단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시간을 못 견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향상. 그런 분들은 이미 화살표 뜨고 거래량 강력하게 들어온 종목들을 좀 단타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지수가 빠질 때는. 잘하셨고. 그렇게 해서 오늘 장이 마감이 됐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장이 마감됐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 보고 궁금하신 종목들 체크해보고 정리하도록 하죠. 어서도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봐보죠. 에코플라스틱 3기 EV 휴맥스 홀딩스 봐보자. 에코플라스틱. 매수 신호 발생. 자, 에코플라스틱도 자동차 관련 종목이에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근데 지금 보시면 저점은 아닙니다. 많이 올라왔죠. 보시면 22평 라인을 타면서 하락하서 빨간색 황금화살 뜨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요, 이 들어온 거래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22평 찍고 반등을 줍니다. 그쵸? 이게 1파동인 거예요. 1파. 상승 1파가 나온 거죠. 그럼 세력들은 이 상승 1파를 치면서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눌림목을 줬을 때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뜨면은 다시 주가는 상승하게 되고 2파가 나오게 됩니다. 2파. 그 2파가 최근에 터졌던 이 2파예요. 한 60% 이상 올라갔죠. 여기 거래량 들어오면서 항상 화살표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 들어오면서 다시 또 2파가 나왔죠. 한 70% 정도 올라갔죠. 그리고 최근에 22평 부근, 즉 이전에 거래량 터졌던 자리에 시가 라인 부근에 오니까 지지와 반등이 난 거예요. 이 에코플라스틱은 이 자리가 절대 이탈되면 안 돼요. 5,970원. 5,970원 이탈 안 하면 다시 지지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5,007 여기 뭐 얼마야? 정확하게 볼게요. 5,900 이 자리에 저가를 보셔야 되거든요. 5,880 5880 여기가 이탈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어저께 지지를 해줬죠. 5,880원. 이전에 힘이 들어왔던 자리는 지지 라인이 돼요. 그 지지 라인이 깨진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하락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한 8% 반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오늘 캔들의 중심값 잡으셔야 돼요. 중심값 시가. 거기 이탈 안 하면 다시 상승할 수 있지만 고점이기 때문에 대응 잘 하셔야 되고, 이탈 안 하면 다시 일봉 정고점 한번 갈 수 있거든요. 이탈하면 무조건 자르셔야 돼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락 화살표가 떠도 빨간 화살표 뜨면서 22평 이탈하면 가요. 세력들이 더 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좀 대응이 잘 되셔야 돼요. 에코플라스틱. 이것도 봐보죠.
3기 EV. 매수 신호 발생. 3기 EV는 일봉으로는 괜찮아요.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뭐가 괜찮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최근에 상장을 하고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잘라서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잘라서 보시고 지금 보시면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8,000원 부근에서 22,600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18,000원에서 22,600원. 지금 자리에서는 22평 이 화살표 자리가 중요하죠. 2만원. 지금 자리에서 2만 라인이 중요해요. 2만원 지지 라인이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 일봉 전고 돌파 시도가 가능해요. 어차피 박스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18,000원에서 22,600원 이렇게 박스권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계속. 그럼 이 종목은 박스권 하단부만 이탈 안 하면 일봉 전고점까지 가는 거예요. 이 일봉 전고를 돌파를 해야 추가 상승이 가능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여기 22평 화살표를 컷 잡는 게 맞습니다. 2만원. 2만원 이탈 안 하면 여기서 돌파 시도할 거고요. 2만원 이탈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바로 일봉상 이전 여기 밑에 빨간 화살표 있죠. 이 빨간 화살표. 여기까지 뺐다가 쌍바닥 만들고 다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살표 기준을 봤을 때 여러분들 주가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탈하면은 여기까지 뺐다가 쌍바닥 찍고 가겠구나. 근데 이 2만원이 이탈 안 하면 여기서 돌파 시도 하겠구나. 항상 세력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격 라인이니까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2만원 이탈 안 하면 일봉 전고 돌파 시도. 2만원 이탈하면 쌍바닥 만들고 18,000원까지 뺐다가 다시 상승.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휴맥스홀딩스. 매수 신호 발생. 휴맥스홀딩스도 차트를 크게 보시면 저점은 아니에요. 많이 올라왔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 화살표 여러 개가 떴죠. 핑크 화살표, 황금 화살표,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22평 따고 쭉 우상향을 했었어요. 최근에도 22평 부근에서 빨간 화살표 뜨면서 한 번 더 급등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빠진 자리인데 이 하락 화살표 떴을 때 다시 주가가 반등할 시점은 빨간 화살표예요, 여러분들. 자, 봐봐요. 이전에도 이 부분에서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급등을 했죠. 최근에 이 부분도 보시면 여기 부분을 확대해 보시면 하락 화살표 뜨고 22평에서 빨간 화살표 뜨니까 주가가 상승하죠. 그죠? 지금도 보시면 휴맥스홀딩이 오늘 하락 화살표 떴죠. 다시 올라가는 시점은 빨간 화살표 나오면 상승 나옵니다. 빨간 화살표가 안 나오고 여기 이탈하면은요 60평까지 빼버려요. 빨간 라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서 이 밑에 역배열인 차트를 이 빨간 라인, 초록 라인 돌파했을 때 황금 라인까지 가죠. 그죠? 주가가 밀릴 때는요 22평이 깨지게 되면 그 다음 빠질 라인은 빨간 라인. 빨간 라인이 깨지게 되면 그 다음 빠질 라인은 초록 라인이에요. 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좀 이해가 쉽죠? 자, 봐봐요. 코스닥 지수를 봤을 때 또 마찬가지예요. 황금 라인 아래에 있다가 그 부분에서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뜨죠.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어디 올라가요? 황금 라인. 황금 라인 돌파하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죠. 자, 하락 화살표가 뜨고 22평을 이탈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주가의 하락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가 빠질 때는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는 지수 따라서 빠지는 종목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일봉상에서 이미 힘과 거래량이 확실히 들어오는 종목들을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수 따라서 빠지는 종목들이 대다수일 테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항상 이 화살표 지지 라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깨지면 추가 하락. 22평 화살표 하락하고 깨지면 추가 하락. 그 다음 빠질 자리는 황금 라인. 지금 보시면 코스닥 지수는 이 지금 빨간 라인 거기 부분에 밑꼬리 지지하고 걸쳐 있죠. 이 빨간 라인을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빨간 라인 이탈 안 하고 다시 빨간 화살표 떠주면 다시 상승이 나오겠죠. 아직 빨간 화살표는 없기는 한데 오늘 종가에 밑꼬리 달고 좀 지지해 주기는 했어요. 만약에 이 빨간 라인이 깨지게 되면 그 자리가 825포인트거든요. 그럼 그 다음 깜장 라인까지 빠지게 됩니다. 우하향 추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 화살 뜨고 황금 화살 뜨고 우상향 추세였다가 하락 화살 뜨니까 어떻게 되죠? 주가가 우하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언젠가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분봉 추세가 밀리니까 하락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또 봐보죠. 리파인은요. 자, 오늘도 급등 나왔죠. 제가 리파인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왜 그랬냐면 최근에 이슈도 있었죠.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 그렇죠. 그 이슈와 관련된 종목이에요. 근데 그 이슈가 있는데 저점에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거래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올라갈 때는 초록 라인 돌파하면서 거래량 들어왔죠. 그 다음 올라가는 라인은 깜장 라인. 근데 이 깜장 라인 돌파한 캔들도 거래량이 들어온 캔들. 제가 이거 매집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어떻게 되죠? 13% 급등했죠, 오늘. 리파인. 얼마 전에 이슈 몇 번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리고 회원분이 이 화살표를 보고 여러 번 물어봤었던 종목이에요, 리파인. 근데 결국에는 이슈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슈가 있는데 화살표 거래량이 저점에서 좋다. 그러면 이 종목은 상승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화살표 흐름과 거래량이 좋은데 이슈가 아직은 불분명한 종목들이 있어요. 아직 터지지 않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한번 밑으로 뺐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수가 빠질 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수의 흐름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지수가 고점에서 하락 화살표 뜨니까 지수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유예요. 근데 리파이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괜찮아요. 어차피 차트로 봤을 때는 차트를 크게 보시면 지금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 8,000원에서 11,000원 박스권이에요. 8,000원, 11,000원, 8,000원, 11,000원. 이 11,000원 라인을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리파인을 보시면 리파인을 얼마 전에 화살표 보고 물어보셨어요. 그죠? 그래서 리파인은 물어보신 분은 8,000원에서 11,000원 박스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8,000원, 11,000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에요. 오늘도 1,500원까지 갔었죠. 내일장에서 이 리파인이 오늘 캔들의 3분의 1값 이탈 안 하면 내일 또 가요. 그럼 1,500원 돌파하고 가겠죠. 그럼 여기 3분의 1값 컷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타로 본다라면 리파인은. 그래서 리파인은 내일 장전 효과가 좋거나 오늘 캔들이 3분의 1가 이탈 안 하면 내일 다시 1,500원을 돌파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봉 화살표가 더 정확하게 나와야겠죠. 종가 흐름을 봤을 때 리파인 분봉을 보시면 화살표 뜨고 급등 나왔었죠. 녹색 화살표 뜨고 급등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오늘 장중에. 자,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노랑 화살표 나오고 급등이 나왔었죠. 몇 프로? 10%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주가를 쭉 밀었죠. 근데 종가 전에 분봉을 돌렸어요. 이렇게. 녹색 화살표 뜨고 분봉 추세가 바뀌죠. 그리고 우상향하면서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종가에는 살짝 밀리긴 했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지지라인이에요. 9,480원 정도? 그 자리 이탈 안 하면 내일도 다시 상승할 거예요. 근데 그 자리 이탈하면은 한번 뺐다가 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 지지라인을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금 크신 분들은 뭐가 좋냐면은 이렇게 핑크 화살표 들어온 종목들 분할 매수 하시면 좋아요. 분할 매수 했을 때 뭐 3분의 1값 지키고 바로 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한번 뺐다가라도 다시 가니까요. 그래서 저점에서 거래량 들어온 종목들은 특히 투자금 어느 정도 여유 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하면 좋습니다. 한 번에 매수하는 것보다. 근데 투자금이 작으신 분들은 단타로 치고 빠지기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롯데정밀화학이요. 롯데정밀화학 최근에 일봉 흐름이 좋았죠. 역시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화살표 뜨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죠. 빨간 화살표 뜨고 지지를 하기 시작하고 22평을 돌파하면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니까 우상향하죠. 22평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1차적인 목표 라인이 초록 라인. 초록 라인 돌파하시다가 한번 조정이 나오죠. 22평에서 화살표 뜨고 다시 상승합니다. 초록 라인 돌파했죠. 그럼 그 다음 올라갈 때는 깜장 라인. 그래서 오늘 깜장 라인까지 상승하면서 돌파 시도했지만 꼬리 달고 빠졌어요. 그죠? 그 오늘 캔들의 시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캔들의 시가를 이탈 안 한다면 그 다음 돌파했을 때 올라갈 자리는 황금 라인이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캔들의 시가를 무너뜨린다면 22평까지 한번 빼겠죠. 그래서 오늘 캔들의 시가가 중요해요. 63,000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63,000원. 그 자리 이탈 안 하면 황금 라인까지 다이렉트로 돌파 시도 또 할 거고 그 자리 이탈하면 한번 뺐다가 갈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일봉 추세는
저점에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55,000원에서 64,000원 박스권으로 보여줘요. 이 박스권을 돌파해야 돼요. 그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점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55,000 라인에서 64,000원 정도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여집니다. 그쵸? 근데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언제 올라가죠?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뜨고 올라가요.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화살표 흐름을 보고 종목들을 많이 보시다 보면은 이 종목이 이럴 때 올라가구나. 이 종목이 이럴 때 이탈해서 빠지고 하락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일봉 추세는 우상향. 오늘 깜장라인 저항 맞고 꼬리다고 빠졌습니다. 한국 프렌지 코이즈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한국 프렌지도 최근에 화살표 흐름이 좋았었죠. 역시나 자 봐봐요. 이 핑크 화살표 거래량 들어온 종목들은 3분의 1 값을 지켜주면 바로 가지만 3분의 1 값을 깨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22평까지 빼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올리죠. 첫 핑크 나오고 두 번째 핑크가 나오고 오늘 거래량 들어왔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세력들은 저점에서 이렇게 황금 화살표 뜨고 돈을 쓰면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급등을 시켰을 때 주가를 밀면서 여기서 물량을 정리를 절대 안 해요. 들어올려서 위에다 갖다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프렌즈가 오늘 22평에서 화살표 떴죠. 핑크 화살표, 빨간 화살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일봉을 돌파하고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가 중요해요. 3,200원 정도. 잠깐만. 그전 고가가 3,180원이네요. 정확하게. 3,180원. 그 자리 이탈 안 하면 내일 더 가죠. 이 자리가 저항이 강한 자리예요. 이 3,250원. 그 자리를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즉 돌파 매매가 가능한 자리예요. 돌파 매매가 가능한 자리에서는 반드시 손절 컷을 잡고 가셔야 돼요. 돌파 못하면 맞고 다시 저점까지 빠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프렌즈는 내일 이 부근 3,250원을 돌파한다라면 뭐 3,500원, 3,600원까지 그 다음 전고점까지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돌파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전에 이 부분에서 돌파 못했죠. 어떻게 되죠? 다시 저점까지 빼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쌍바닥 만들고 들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파 매매 자리에서는 반드시 컷을 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전 고점을 돌파한 자리, 이 자리를 컷을 잡으셔야 돼요. 그 자리 이탈되면 어차피 빠지거든, 주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180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이즈 이런 종목들은 결과가 빠르게 나오죠. 내일 3180 지켜주면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고 3180 이탈하면 이거 바로 조정인 거예요. 돌파 매매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돌파 매매 자리에서는 빠르게 대응이 잘 되셔야 됩니다. 자, 코이즈도 보시면 일봉에서는 이렇게 박스권이거든요. 2,000원에서 3,500원 이렇게 박스권이 종목이에요. 2,000원, 3,500원, 2,000원, 3,500원, 2,000원, 3,500원, 2,000원, 3,500원 이렇게 박스권이 종목이에요. 오늘 지수가 밀리니까 장중에 22평을 이탈하면서 60평까지 뺐었죠. 즉 빨간 라인.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22평을 이탈하면 이 파란색 라인을 이탈하면 주가가 어디까지 빠진다? 빨간 라인. 근데 그 빨간 라인 오니까 코이즈가 어떻게 되죠?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접근하실 때 지지와 저항 그리고 저항 돌파 이것만 잘 지키셔도 웬만하면 본전은 먹고 들어가요. 항상 이 코이즈도 보시면 22평을 지지하면서 화살표 뜨고 급등 조정, 하락화살 빨간색 22평에서 뜨고 급등 조정, 하락화살 빨간색 급등 나오고 20평 이탈하니까 어떻게 돼요? 60평에서 반등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화살표 매매 기법을 익히면 이 종목이 이탈할 때 좀 어디까지 빠질지가 보이고 그 다음 지지라인이 어디인지가 보이죠. 그래서 오늘 지수가 밀리면서 다시 한번 또 지수가 폭락이 나오면서 60평까지 빠졌지만 그 자리 강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밑꼬리 달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일봉에서 이 3,400원 부근은 저항이 되죠. 여기를 돌파하면 좋아요. 여기를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죠. 보시면 항상 그 자리 오면 맞고 떨어지죠. 여기 보시면 3,200원 라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맞고 떨어졌죠. 이 자리를 돌파해야 됩니다. 이 저항 돌파하면 추가 상승, 돌파하지 못하면 이렇게 꼬리 달고 빠지는 거예요. 내일장에서 지금 22평을 돌파했잖아요. 그 자리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 재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죠. 이런 자리에서는 대응만 잘 되시면 돼요. 그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채팅창 다 봐드렸죠?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최근 지수가 빠지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럼 이 시장을 버텨내시려면 힘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이슈가
강한 종목들을 하셔야지. 그리고 화살표 흐름이 좋은 종목들,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을 하셔야 빠른 수익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추천업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조금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갈게요. 10분 쉬었다가 방송 이어갈게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항상 화살표 매매 기준 지키시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좀 쉬었다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